안녕하세요. 저는 채권시장에서 크레딧 분석 업무를 맡고 있는 배문성입니다. 크레딧의 명가 유안타증권에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맡고 있는 크레딧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되게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산업과 기업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주식 애널리스트와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유사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의 기회를 포착해야 하다 보니까 기업의 영업이익 상승 요소에 되게 집중하는 반면에 이제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이제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이 기업이 과연 돈을 제때에 잘 갚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채무 상환 능력을 중점적으로 이제 분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도 채무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유동성이 막 이제 확장되는 시기, 그럴 때에는 웬만해서는 그 자금을 구하기 쉬우니까 이런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일이 잘 없고,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그것이 이제 호재가 되는데,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서 이제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시기에는 이제 크레딧 리스크도 같이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분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채권 시장의 특징은 이제 금리의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심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가 더 이제 높아지거나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은 어딘가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런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인데, 통상 이제 국채를 이제 무위험 자산이라고 합니다. 국채와의 그 금리 차이를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고, 망할 수 있는 위험, 즉 크레딧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국채 금리가 낮고 안정적일 때는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도 작고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금리가 낮으니까 웬만해서 다들 조달도 잘 되고 이자 비용도 저렴하니까 기업이 그렇게 망할 일이 없다라고들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국채 금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지금 자꾸만 더 높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계속 금리가 오르다가는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생기고, 혹은 어떤 기업들은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러다가 정말 어디 망할 것 같다는 그런 공포와 함께 스프레드가 함께 급등한 그런 모습을 우측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좀 더 이 스프레드를 좀 더 키운 면이 있는데, 정부의 그런 빠른 시장 안정화 대책과 더불어서 작년 11월부터 다행히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런 어떤 부도에 대한 공포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 안도하고, 그래서 스프레드도 지금 빠르게 축소가 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금리가 다시 좀 올라서 재차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2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채나 은행채, 또 회사채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대부분의 채권은 이제 국채 금리와 연동을 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다른 채권 금리들도 같이 낮아지는 거죠.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 추이를 관찰해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1년부터 이제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이제 취합하고 공시를 해 왔는데요. 주요 대단지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은 그래서 2011년 이후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월세 수익률 추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샘플로 삼았던 아파트들의 특징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이제 실제로는 연식이 되게 오래돼가지고 전월세 가격은 굉장히 낮은데 집값 자체는 굉장히 높으니까 그런 아파트들은 일단은 제외를 했고요. 1년에서 한 3, 4년 차 정도, 그 정도 아파트들은 입주 시기에 전월세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통상 한 4년 차 정도까지는 이 전월세 가격이 점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한 4년 차부터 한 10년 차 그 정도 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입주장의 어떤 언더슈팅에서도 벗어나 있고, 그리고 집의 어떤 수리 여부에 따른 전월세 가격 차이도 크지 않아서 이런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이제 쭉 2011년부터의 월세 추이를 장기간 모니터링을 하고 기록을 관찰한 결과, 아파트 거래가 채권처럼 활발하지는 않으니까 시장 금리가 아닌 기준금리랑 연동을 해서 이제 2011년부터 살펴보시면은 화면의 그래프처럼 일정한 간격, 그러니까 일정한 스프레드를 보이면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 이 차이가 기준금리 대비 한
1%포인트, 그러니까 100bp 정도의 차이를 두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같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10여 년간 월세는 대부분 변하지 않았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월세 수익률이 낮아진 것이고, 그렇게 월세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던 배경은 저렇게 추세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상황은 기준금리가 이제 급격히 인상되는 바람에 지금 월세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대략 한 1%에서 1.5%포인트 정도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아까 저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그래도 월세 수익률이 장기간 관찰을 해보면 기준금리보다는 1%포인트 정도 더 높은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왔었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1년 만에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오히려 기준금리가 월세 수익률보다 좀 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균형을 이루려면은 월세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기준금리가 낮아지거나 뭐 그렇게 되어야 그런 조정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그렇다면 월세 수익률 자체가 높아지려면 월세가 올라가든가 아니면은 아파트 가격이 좀 더 하락을 하든가 둘 다 같이 일어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을 이렇게 맞춰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전 세계의 어떤 주요 도시들과 이제 우리나라의 평당 집값, 그리고 월세 수익률 비교한 자료입니다. 넘베오라는 이제 소셜 크라우딩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사이트의 자료인데, 제가 장기간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정보가 약간은 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1년 반 정도의 자료를 모아서 수치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좀 더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데 월세라든가 집값은 약간 후행적으로 반영이 되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특성이 서울이나 부산 같은 우리나라 도시뿐 아니라 전 세계 도시가 다 그런 특성을 공유하다 보니까 해외 도시들과 우리나라 주요 도시들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좀 비교 관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대체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도시 월세 수익률이 다른 선진국들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면은 몇 가지 포인트를 짚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하나는 아파트를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제 삼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월세 수익률이 이렇게 낮더라도 결국은 월세가 올라서 이 수익률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아파트라는 것은 되게 희소한 그런 자원이니까 사두면 결국 올라서 어떤 자본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좀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이나 특히 주요 도시의 집값은 계속 좀 어느 정도 우상향했던 그런 트렌드가 관찰이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강한 믿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 살고 있는 그런 지인들한테 이 넘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숫자들이 현실과 다르진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체로 지금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우리보다 월세 수익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이렇게 주택을 더 사지는 않느냐라고 물어봐 보니까 대체로 여유 자금이 있으면 주택을 더 사기보다는 이렇게 주식 투자를 좀 더 한다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은 실제로도 주요 도시의 어떤 집값 상승률보다 주요 주가 지수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어떤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주택 투자보다는 좀 더 주식이나 좀 더 다른 자산으로 좀 자금이 흘러 들어간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오르기도 하지만 내리고 침체된 적도 많았다 보니까 변동성 그리고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다 보니, 즉 이제 어떤 투자의 매력도가 좀 더 떨어진다라는 부분도 자금이 유동성이 풀렸을 때 주식시장이나 다른 시장보다는 이제 아파트 투자 쪽으로 돈이 몰리게 하는 특성이 있고, 그런 면이 이제 월세 수익률이 낮아도 아파트 투자에 대한 수요가 좀 더 탄탄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저기 텍사스주에 있는 주요 도시들은 미국 내에서도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월세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이제 월세는 높은데 그에 비해 이제 집값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라는 거겠죠. 텍사스주에 있는 도시들의 주요 특징은 보유세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당연히 임대 수익률도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만 되는 거겠죠.
그에 비해서 최근에 우리나라는 이제 보유세 부담을 좀 더 높이긴 했지만 과거 추이를 봤을 때 주요 선진국의 어떤 도시들과 비교해서는 보유세 부담이 좀 작았다는 것도 월세 수익률을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요인은 임대주택의 공급자, 즉 집주인의 교섭력, 가격 전가력이 지나치게 좀 약한 편이라고도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게 좀 우리나라에 월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세도 존재한다는 게 또 이런 특징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마포레미안 프루지오 34평형의 이제 월세 실거래가 추이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2021년 말에는 보증금 1억에 한 330만 원 정도의 이제 월세 계약들이 체결이 됐었는데,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말쯤에는 대략 1억에 한 240, 250만 원 정도로 1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월세가 좀 낮아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전세가들이 굉장히 낮아졌고, 전세가 낮아지다 보니까 월세도 좀 낮춰야 하는 그런 부담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별로 이 월세 추이를 살펴보면은 지금 2020년 7월에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이후로 이제 갱신 전월세가와 신규 전월세가가 이제 서로 가격이 이분화되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대략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처럼 전세가 계속 떨어진다면 월세 또한 더 올리거나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좀 월세 수익률이 낮은 요인으로 이제 전세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전세의 존재가 이제 어떤 그 금리와 집값의 연관성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그 주택시장에 내재한 리스크 같은 것들의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금리와 전세라는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